자, 먼저 조합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프린트 핵심 3 보세요. 상단에. 자, 조합 설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에 자, 핵심 3입니다. 자동 조합원이 원칙이나 주택 재건축 사업은 동의한 자에 한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거야. 재개발은 동의 안 해도 강제로 조합원이 되지만 재건축은 주로 아파트는 동의 안 하면 그냥 돈 받고 나가는 거지. 자, 2번 조합원의 권리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원래 이제 조합원이 나중에 뭘 받아요? 입주권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프리미엄이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가 있겠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이사 갈 때 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합원의 자격을. 집채로 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조합원의 권리 이전 보겠습니다. 조합의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 설립 인가 됐으니까 조합원이 될 거 아니야. 조합원은 이란 뜻이야.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인하여 단순하게 그냥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돼. 매매 인해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그럼 조합원의 권리를 팔아먹으면 그놈이 조합원이다. 그 얘기야. 어렵지 않잖아. 양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게 시험에 나올 리가 있나? 없겠지.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주택법에 보면 투기과열지구라는 게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뭐 하는 데냐면 그냥 분양권 전매 제한하는 지역이에요.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이라고. 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걸 틀릴 텐데 투기과열지구 이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데 쓰질 마라 새끼 이렇게 쓸 거면 분양권 전매 제한인데 이거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권에 간주될 수 있는 그 입주권들을 전매를 제한하게 되는 거지. 투기 지역이니까 조합원의 딱지를 프리미엄 받고 팔지 못하고 집이 되면 팔아먹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 중에서 재개발하고 재건축 중에서 재건축은 사업이 2년 반 정도면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재개발은 한 4, 5년 걸리거든요. 그 전매 제한 타임을 시점을 동일한 시점으로 전매 제한을 두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재개발이 너무 불리하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건축에 비해서. 그러면 재건축은 그래서 전매 제한 시간을 좀 빨리 당겨요. 네, 기간이 짧다 보니까. 재개발은 전매 제한 시기를 좀 늦춥니다. 누가 더 유리한 거야? 재개발이 좀 더 늦춰서 유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다시 얘기하면 자, 거기 보자. 자, 거기 조합원의 권리. 그러니까 재개발은 5년이고 재건축은 2년이라고 생각하면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똑같이 전매 제한의 시작 타임을 주면 안 되고 재개발은 좀 늦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은 빨리 땡겨야지 형평성이 맞는 거지. 그래서 읽어볼게요. 단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은 조합설이 인가 후 끌어보세요. 조합설 인가 후 재개발은 뭐야? 관리처분 인가 후에 양도 제한이 들어간다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엔 시간이 짧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땡겨버리는 거예요. 조합설이 인가 후에 집 될 때까지는 못 팔아먹어.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알겠어요? 근데 재개발 지역에서는 조합설이 인가 후에 투기과열 지구라 하더라도 팔아먹을 수가 있어. 건물 철거 들어가기 전까지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다는 거지. 왜?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는 못 팔아먹는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매 제한 시기가 어디가 더 빨리 시작되는 거야? 재건축이 빠른 거지. 그럼 이거 시험 문제 풀 때는 되게 힘들단 말이야. 두 개 외우기가 어렵잖아. 그럴 때 외울 때 이렇게 해요. 재건축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시기가 빨라진다. 그래서 조합설인가 후다. 알겠어요? 한참 처음부터 조합설인가 후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못 팔아먹어. 재개발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 알겠죠? 이걸 두 개를 다 헷갈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안 그렇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있잖아. 두 개를 한꺼번에 하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인데 조합원은 뭐야?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개발은 동의 안 해도 상관없지? 자, 그럼 임원을 이제 조합을 이제 하면 조합원 중에서 조합의 임원을 선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합장, 이사, 감사는 조합원 중에서 뽑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고는 삼시 등기하면 등성 뭐하고 똑같아? 개발법하고 똑같이? 자, 그럼 이제 자, 다섯 번째 조합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 당연히 되는 거지. 뭐 특별한 거 없고. 나는 임명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여섯 번째 조합의
또는 이사의 자기한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자기 계약 쌍방대리하니까 조합장이 해먹다가 걸렸어. 그럼 소송을 누가 한다? 감사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 임원의 결격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유를 판명될 때에는 이래서 끊어보세요. 이 개발법과 달라요라고 써요. 개발법에서는 침 질질 흘리면 다음 날이라 그랬잖아. 이건 그날 자격을 상실해.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생겼을 때 조합원은 결격 사유가 없잖아. 근데 조합의 임원은 결격 사유가 있잖아요.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했을 때 임원의 결격 사유를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런데 임원의 결격 사유가 뭐 한정치산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날이야, 다음 날이야. 그날. 개발법에선 다음 날이었잖아. 헷갈리면 안 돼. 그리고 그 전에 한 법률행위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 그 전에 법률행위는 유효할까 무효할까? 유효하지. 소급해서 취소거나 무효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선의의 제3자가 있으니까 계약의 유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서의 동의 산정 기준이라고 되는데 이것도 안 외워도 돼. 결론적으로 봐봐요. 동의를 하려고 할 때 동의 요건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이 최소한으로 인원을 줄여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A하고 B가 형제야. 그러면 이제 둘이 이제 지금 공동명의 토지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토지가 분할되지 않은 상태면 나중에 딱지를 어떻게 주는 건 나중 문제라도 투표할 때 표는 그냥 내가 형이면 동생한테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한 표로 계산해. 두 표다 한 표다. 한 표로 계산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각각 계산되는 게 없어. 다 한 표로 계산되거든. 자, 설명 들어볼게요. 일필지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인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비는 대표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한다. 즉, 한 표로 산정한다는 거야.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 토지 지상권자가 다를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도 한 표로 계산하는 거야. 귀찮으니까. 나중에 권리관계를 어떻게 나누는 건 나중 문제라도. 자, 디귿번에 1인이 다수의 필지 토지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지.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부자라고 해요. 그렇지? 땅이 많아도 뭐야? 한 표로 계산되는 거야. 알겠죠? 하여튼 그럼 시험에서 이거를 외우지 않고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있을까? 원리를 이해하시면 웬만하면 한 표로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집합 건물 빼고는 다 한 표야. 그러니까 각각이나 두 개로 계산한다. 그런 질문이 나오면 다 틀린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딱 보면 바로 답이 3초 안에 나올 수도 있어요. 많이 풀어본 사람들. 근데 여러분 많이 풀어볼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딱 보면 일단 한 표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이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던 문제.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비리 방지라고 써봐. 예전에 이런 게 없었는데 봐봐요. 원래 이제 조합에서 제일 높은 놈이 조합장이다. 조합장 한 명만 뽑아. 근데 이사는 원래 3명 이상으로 돼 있거든. 우리나라 법에. 감사는 한 명 이상을 뽑게 돼 있다. 알겠어요? 그럼 이사를 한 명을 더 늘려. 그럼 4명이 되지. 예를 들어서 3명 이상이니까 4명 해도 되잖아. 그런데 만약에 대의원회가 뭐냐? 원래 조합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제일 위에 있는 놈이 뭐야? 조합장과 임원진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머지 대의원회들. 그 다음에 총회인데 얘네들이 뭘 해먹는 걸 조합원들이 몰라요. 대부분 모르잖아 우리가.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삼성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관심도 없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관심도 없다는 거 아니라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걸린 거고 나중에 해먹다가 걸리면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이 대의원회가 조합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견제를 해야 되는데 조합장은 이게 싫은 거야. 싫으니까 이 대의원의 이제 의장이 누구냐면 조합장이야. 당연히 의장이 돼. 그러면 대의원회의 조합원은 조합장 무조건 법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 회의를 주재를 해야 되니까. 남은 이사나 감사를 대의원에 집어넣는 거야. 대의원의 10대 1의 비율이거든. 그럼 10명이면 거기 한 16명 정도를 뭘 넣는 거야? 임원진을 다 집어넣는 거지. 그럼 대의원회가 뭐가 돼? 이꼴 이사회가 되는 거야. 그럼 대의원회가 존재의 의미가 있어 없어? 견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비리가 생겨도 이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됩니다. 조합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의원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한 명, 10명 중에 한 명만 뭐가 되는 거야? 조합장만 대의원으로 구성돼, 의장이 당연되니까 나머지는 뭐야? 못 들어오니까 서로 전혀 다른 놈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 견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게 돼요. 근데 이게요.
이제 그 법이 들어오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출제원 이 문제가 이게 법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문제가 세 문제가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지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볼게요. 첫 번째 지문이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라고 나왔어요. 이 지문이 틀린 답이에요. 왜?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잖아. 이 문제가 이제 기출을 한번 나왔고. 근데 두 번째 나오는 거는 뭐냐면 이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학생들이 이 지문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대의원이 될 수가 없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문 보세요. 조합장을 제한. 나머지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맞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거기서 이제 아까 그 지문에서 파생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문이 표현되고 출제가 되고 학생들은 틀렸고. 알겠죠? 이 지문이 갖는 의미를 그러니까 이 지문이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면 웬만하면 안 틀리는 거지. 그래서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린 거야. 비리 때문에 그런 거야. 비리 때문에. 비리 견제 때문에. 됐죠? 네, 설명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자, 나머지는 뭐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자, 10번 봐봐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둬야 한다. 10% 이상을 하되 100인을 넣으면 10%가 100인 범위에서 결합을 해서 정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총회는 둔다 이렇게 돼 있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핵심 4라고 밑에 있는데 시공자 선정은 삭제하세요. 삭제. 핵심 4를 삭제하시라고. 오늘 설명 안 할 거니까 다음 순환 때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뭘 설명할 거냐면 다시 프린트에 이제 핵심 1로 가보세요. 핵심 1에 가면 말입니다.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이라고 돼 있죠. 있어요? 예.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순서가 쭉 나와 있는데 왼쪽으로 나와 있는 걸 제가 밑으로 내린 것 뿐이에요. 자, 거기 정비기본계획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특광, 특특, 시까지 돼 있죠. 구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몇 년 단위로 수립합니까?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10년 동안 향후 부산시에서 정비해야 될 예정 지역이 표시가 돼 있어. 정비기본계획. 사실은 제가 그 부산시 정비기본계획은 본 적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은 제가 봤을까 안 봤을까요? 봤어요. 봤고 거기에 따라 제가 투자를 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필요한 컨설팅을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고 팔아먹어야 되니까 또 투자해야 되니까 했고 부산시는 제가 자세히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부산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정비기본계획과 부산시 정비조례를 공부를 해야 돼요. 동네마다 다르니까 기준이. 자, 그럼 좋아요. 정비기본계획 특광특특시인데 몇 년 단위로 수립했다? 10년, 5년에 타였어요? 자, 3번에 시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뭘 말씀드릴 거냐면 원래 50만 미만의 시를 대도시가 아닌 시라고 합니다. 대장이라는 게 대도시장이 아닌 거예요. 50만 미만의 시는 양산시 같은 데잖아. 그런데 군에 가까울 수도 있죠. 그래서 원래 법상 어떻게든 50만 미만의 시는 필요가 없다면 수립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양산시는 안 짤 수도 있다 없다? 있어. 그럼 김해시는 짜야 돼 안 짜야 돼? 짜야 돼. 그러면 50만 미만의 시가 만약에 정비기본계획을 짤 때는 우리나라 법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어리니까 50만 미만일 때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그래서 그러면 대도시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럼 크게 신경 쓸 건 아니에요. 4번에 특광특특 시장이죠. 근데 이제 원래 이 정비 사업이요 지자체 고유의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 강의할 때 국장이 한 번도 안 나왔죠. 왜 국장이 안 나면 만약에 서울시 사업이다 부산시 사업이다면 부산시는 서병수 시장님이 계속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권한이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가 없어요. 도시개발 사업은 국장이 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긴 국장이 등장하지 않아.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건물이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럼 주택의 중고주택, 불량주택, 뭐 이렇게 신규주택 이렇게 현황을 파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누가? 중앙 정부에서는. 그래야 정책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토부에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은 기준이 되고 보고가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국가보기라고 했죠. 국가계획하면 뭐예요? 국장, 기준하면 뭐예요? 국장, 보고하면 국장이야. 그러니까 보고를 다 끝나고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권한이 없어요. 통계 자료 때문에 보고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국장 보고하고요. 의무적 수립하는데 50만 명일 때 안 짤 수 있다고 했어야 했어요. 기준 그럼 뭐예요? 국장. 기준 그럼 국장이잖아요. 그렇죠?
7번에 정비 예정 구역이라고 돼 있죠. 아까 정비 예정 구역이 왜 아까 제가 동그라미를 빡 긋은 게 아니라 점점점을 걷잖아요. 그게 정비 예정 구역이 되고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도 대략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언제쯤 정비를 할 거다. 포함되어 있는데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있어요. 그 다음에 공람 기간이 며칠? 14일이죠. 자, 여기 14일에 밑줄 그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광역 종합 기본이 붙으면 구속이에요, 비구속이에요. 비구속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일반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는 정비 기본 계획이 아니에요. 왜? 우리 동네가 어떻게 정비될지가 궁금하잖아. 그래서 정비 계획인데 거기 4번에 공람 기간이 있어요. 8번 바로 옆에 동그라미 4번. 며칠? 30일이죠. 왜 기간이 다르냐? 이 계획이 더 중요하니까. 이건 구속적 계획이에요. 이 정비 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건 구속적 계획이야. 그럼 주민들의 의견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이 동네에다 이거 해주시고 왜 공원을 설치 안 해주시나요? 이쪽으로 왜 이걸 안 해주시나요? 할 수 있으니까 공람 기간이 긴 거야. 이 공람 기간이 뭐 하는 거야? 주민의 의견을 받는 기간이잖아. 그래서 왼쪽 거와 오른쪽 거의 차이점이 뭐냐면 왼쪽 거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14일인 거고 오른쪽 거는 중요한 거니까 공람 기간이 긴 거지. 그래서 요건 공람 기간이 며칠? 30일이 되는 거야. 요거는 14일이고. 그래서 요 기간이 둘 다 14일이었었어. 그러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정비계획의 기간은 30일로 늘리게 됐지. 왜? 주민들이 너무 기간이 짧다. 의견을 내기에는. 의견을 낼 때 다 이빨로 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서류를 제출해서 내기 때문에 서류를 작업을 하고 하려면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의견을 내는 거. 정비계획. 어떤 것이 이익되는. 근데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잖아. 그렇죠? 예.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특광특특 시군인데 보세요. 1번에 특별시, 광역, 특별자치, 특별시장 또는 군수. 자,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되는 게 뭐냐면 광역시의 군수는 뭐예요? 광역시장이 짜니까 그렇죠? 이하 지정권자에서 위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위반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 구청장 있죠. 이것도 구청장 등이라고 돼 있죠. 이 구청장 등이 뭐냐면 사구청장하고 기장군수예요. 얘네들은 직접 위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위반 신청을 하게 돼 있어. 누구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부산시장한테 신청을 하는 거지. 근데 양산시장이나 김해시장은 지가 직접 위반하면 되는 거고. 정비계획을 짜면 되는 거고. 네. 자, 주민설명회하고 공람하는데 지방의회 하는데 의회에서는 60일입니다. 60일. 60일은 패턴이니까 그냥 외우실 필요 없고 의견 청취합니다. 그래서 공람을 거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겠죠. 특광특특식을 지정하면 자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거든요. 근데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모든 구역 지정할 땐 다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니까. 알겠죠? 패턴이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데 거기 뭐라고 해서 효과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 의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되면 이 빨갱이가 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지정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나온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에 가면 특히 재개발 지역에 가면 구역이 지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동네 지구단위 계획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본다고. 그러면 이제 중개업자가 알려줘요. 이 동네에 지하철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선이 연장되니까 이쪽이 출구가 들어가고 이쪽이 투자 가치가 높다. 그렇죠? 그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설명해 주겠어요? 아니요? 해주겠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지구단위 계획인데 그 지구단위 계획이 정비 계획인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지구단위 계획 정비 계획이나. 그렇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죠. 그러면은 봐봐. 여러분들 아까 그러면 정비 계획에 한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효과가 뭐라 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즉 검정고시를 마치면 고등학교 졸업한 것 같다. 이런 뜻이야. 역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검정고시 볼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밑에 화살표가 양쪽으로 나 있죠. 이게 뭐냐면 지구 단위에서 우리 정태기 열사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서 정비 계획을 짜면은 따로 정비 계획을 짤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할 수도 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나 정비 구역이나 같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같은 거랑 왜 전체 일부에 대해서 짜는 거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그냥 정비 계획이라는 표현 안 쓰시고 그냥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쓰면 중개업자들이나 그 사람 투자자들이 다 알아들어. 그 실무에서는 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다 아니까 사람들끼리. 그럼 이제 그 핵심 2에 보면요. 자 거기서 설명을 좀 하는데 그 전에 핵심 5로 갈 거예요. 제가 지금 핵심 2랑 핵심 5를 붙인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들어왔죠. 구역 지정 됐어요 안 됐어요?
구역 지정되면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야. 자, 그럼 사업시행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작성한다? 시행자가 작성한다고 돼 있죠? 실제로 시행자가 작성해, 아니면 시공사가 작성해. 시공사가 작성하지만 시행사가 작성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시행자 작성하고 인가를 받아. 나 이렇게 사업할래요라고 인가 신청을 하는 거야. 인가 받으면 인가 돼, 안 돼? 되지. 그럼 효과 봐봐, 효과. 핵심 뭐예요? 사업인정 간주라고 돼 있죠? 이 사업인정 간주이 뭐냐면 토지 수용권이 발생한다는 뜻이야. 수용권 발생. 우리 국계법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실시계획 인가고시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개발법에서는 뭐야? 세부 목록 고시. 그래서 이 정비법에는 뭐야?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나 이렇게 사업할래요 했더니 도장 빵 찍어주고 완장 채워줬으니까 그때부터는 토지 수용권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토지를 수용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사업이. 근데 재건축은 거의 이제 수용을 사업을 안 해요. 수용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재개발 같은 거 하다 보면 아까 단독 재개발 하다 보면 일부 이 진입로 외곽에 있는 진입로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진입로가 필요할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용을 그러니까 사업 부지를 수용하겠다는 거야. 사업 부지를 하기 위한 외곽 기반시설을 수용한다는 거야. 기반시설 수용할 수 있거든. 근데 언제 수용권이 발생하면 그렇죠. 실시계획 사업시행계획이 인가 고시되면 사업 인정이 토지 수용권이 발생한다는 뜻이야. 그 종전 가격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돈 받고 나간다고 했죠. 그럼 돈 받다가 나간다고 했으면 돈 받는 나가는 기준 액수가 있을 거예요. 언제 이 시점으로 기준 액수를 판다면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시점을 기준해서 기준 액수를 판정해서 보상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 3번에 종전용도 폐지라고 돼 있죠. 이 종전용도 폐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나 이렇게 사업할래요 라고 오케이가 떨어졌지. 그럼 사업을 진행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1종,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종상향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종상향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종상향 된다는 뜻이야. 종전용도 폐지는 뭐야? 종상향이 된다는 얘기야. 종전 용도 지역으로 가는 거야? 아니 다 바뀌는 거야. 싹 바뀌는 거지. 그리고 인허가 의제라는 건 뭐냐면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를 받았잖아? 그럼 국가가 도장 찍어줬으니까 따로 건축허가 같은 거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밀어준다고 오케이 떨어진 거야.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분양 신청에 대한 인가를 받으면 봐봐요. 여기서 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토지 수용권이 발생하는 거고 이때부터 사업이 진행되는데 120일 며칠? 요거는 이제 숫자가 시험에 나와. 기출문제는 다 숫자가 나는데 120일 내에 분양 신청 분양 통지를 해주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사업신고 고시받고 120일이라는 기간은 뭐냐면 조합장이나 조합의 임원들이나 시공사가 알겠죠? 뭐를? 각각 개별자들에게 청약 의지를 물어보는 준비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이 120일인 거야. 그러면 그 120일 안에 나한테 우편물이 온다? 50일 안에 올 수도 있고 60일 빨리빨리 진행하면 사업비가 덜 들으니까 60일 만에 올 수도 있지. 늦어도 120일 안에 오라는 얘기야. 근데 30일 만에 서류가 왔네? 되게 좋아 안 좋아? 좋지. 그럼 나는 판단하는데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은 최소한 뭐야? 한 달은 줘야 된다는 거야. 최대 60일. 그래서 통지할 도달한 통362야. 그래서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60일 분양 신청 기간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조합원 청약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그럼 만약 안 받는다는 애들이 있어 없어? 그럼 바로 밑에 화살표 밑으로 내려간 화살표 봐봐.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뭐예요? 90일에 손실보상 협의한다고 돼 있지? 다 9야. 다음 날부터 90일. 이 숫자들이 시험에 나온다고. 만약에 시험에서요. 혹시나 이 부분이 100% 매년 출제되거든요. 한 번도 20년 동안 출제 안 된 적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지문이 5개가 나오면 여러분이 모르는 지문이 대부분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디서 작살나면 안 되냐면 숫자에서 작살나면 이미 게임 끝난 거야. 제일 문제가 쉬운 문제가 숫자를 바꾸는 문제거든요. 그 숫자 바꾸는 날은 대박 터진다는 거야. 그냥 그 한 문제 맞힌 거죠. 왜? 이 90일을 갖다가 뭐야? 60일을 바꿔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없어? 그래도 그나마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야. 제일 난이도 하 문제가 이 숫자 문제거든요. 됐어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맞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숫자가 틀려. 숫자는 일단 제끼겠지. 근데 숫자가 아닌 것들이 한 지문이 2-3개가 나와요. 근데 숫자부터 모르기 시작하면 확률이 뭐야? 20%밖에 안 되는 거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걸 공부했을 때 맞힐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나마 뭐야? 말도 안 되는 보기를 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 숫자가 뭐야?
121, 30, 60, 21, 90이 있잖아. 요 부분에서 이제 맞히게 되면 문제가 진짜 쉽게 나올 때 이게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돼. 왜? 이 문제 바로 밑에 문제가 어메이징하거든. 이 문제를 맞춰야 돼. 그러니까 숫자를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이유가 숫자가 답으로 나오는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문제를 상중하로 나와야 되니까 상타치 문제가 출제가 그 다음에 출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하위권 문제들을 관리 잡아야 되니까 이걸 공부하는 거고. 그럼 좋아. 이제 됐어요. 그럼 분양 신청 안 하거나 신청을 처리하거나 분양 신청할 수 없느냐 분양이 제외되는 그런 놈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야? 손실보상 협의를 하는 거야. 그럼 분양 신청 안 한다는 거는 뭐야? 돈 받고 나간다는 얘기지. 신청을 처리하는 경우도 똑같은 개념이지. 외우실 필요 없어. 분양 신청 할 수 없는 애들은 뭐냐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차이점이 있어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재개발은요. 지상권만 갖고 있어도 딱지가 나와. 근데 재건축은 지상권만 갖고 딱지가 안 나옵니다.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물고 있어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근데 그게 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뭐 지분을 갖다가 고의로 쪼갰을 때도 청산 대상이 되거든. 그럼 걔네들은 딱지를 주는 거야. 돈 주고 내보내. 돈 주고 내보내 현금 청산한다. 그래서 밑에 그 1, 2, 3, 4는 중요한 게 아니야. 결론적으로 무슨 안 받겠거나 안 받게 된 놈들에 대해서 협상하는 기간이 중요한 거지. 관리처분 되는데 다음 날부터 협의가 되게 들어가 있거든. 일단 거기까지 보고. 그럼 이제 거기까지 해서 일단은 처리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분양시청이 끝났잖아. 그럼 관리처분 계획을 짜야 안 짜요? 짜죠. 분양설계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분양설계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 분양설계를 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양설계 시점이 분양신청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분양설계라는 부분에 밑줄 그시고요. 밑에다가 분양신청 만료일 기준이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분양신청 만료일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분양신청 만료일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라면 먹을 사람 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래 내려. 그럼 라면을 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양설계 기준일이 사업시인가 고시일 기준이에요? 아니면 분양신청이 끝나야지만이 분양설계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물어볼 때 출제위원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업시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분양설계를 한다. OX. X. 사업시인가 고시는 그냥 뭐야? 사업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된 거고 아직 청약이 들어온 상태가 아니니까 분양설계가 환지설계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분양신청이 만료가 돼야지 일반 분양분과 조합분의 숫자가 결정이 날 거 아니야. 예정 세대들은 400세대인데, 600세대인데 A 타입 32평, 그다음에 30평, 28평 세 타입인데 200, 200, 200이라고 쳤을 때 이 사람들이 청약하는 걸 따라서 만약에 32평대에서 일반 분양분과 조합분이 나눠질 거 아니겠어요? 그쵸? 얘네들 먼저 동호수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분양설계라는 것은 분양신청이 조합원 청약이 끝나야 뭐 할 수 있죠? 분양설계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 시험에 출제됐을 때 사업시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분양설계를 한다. OX. X죠. 분양신청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설계를 하는데 이 지문을 바꿔서 낸다는 거죠. 이 지문은 해석을 못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법 정비법이 왜 어렵냐면 보통 딱 읽고 답이 나와줘야 되는데 읽고 생각을 하고 풀어야 돼. 근데 생각하기 싫잖아. 누구나 그런 거예요. 생각하기 싫거든요. 인간의 뇌는요 일반적으로 게을러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이 오래 살아요. 뇌가.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이 모든 아침 이빨 닦을 때 나는 이빨을 닦아야 돼 생각하고 그냥 닦는 거잖아. 그러니까 뇌는 어느 정도 필요 없는 부분에 파일을 제거하게 돼 있거든. 자동화 시켜버리거든. 그걸 타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누가 띵동하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잖아. 생각할 때 누구세요? 라고 물어봐야지. 생각합니까? 누구세요? 라고. 그래서 사람이 자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애들 보면요. 공부 시작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 뭘 준비해야 되고 뭐 손을 닦아야 되고 뭐하고 책상에 앉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앉아서 뭐 하는데도 책상 보면 딱 보면 알아요. 공부 안 하는. 그죠? 기본에 책상에는 딱 책 한 권만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A4 용지 한 장이랑 책 한 권. 딱 그 정도 이제 왜냐면 잡다한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얘기야. 네. 그리고 제일 웃긴 게 공부 하나도 하면서 가방 이빠이 들고 가는 애들 있죠.
그럼 안 돼. 그냥 책 한 권, 종이 한 장, 연필 하나. 뭐 연필 색색이니까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일단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소한으로 동선을 줄여야 되거든, 공부할 때. 근데 그렇지 않죠, 사람. 그냥 상관없어요. 수업 열심히 들으면 합격합니다. 네. 제가 이제 공부하기 제가 싫어하는데요. 저도 공부하는 거 싫어해요. 싫어해서. 근데 저도 이제 아침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이 커피숍에서 공부하는 인간들인데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일하는데 저희 집 근처에 이제 그 스벅이 있어요. 스벅인데 가까워요. 아침 일찍 되게 엽니다. 되게 빨리 열어요. 24시간에 가깝게 열거든요. 그러면은 아침 일찍 여니까 일요일 아침에 공부하기 싫잖아. 아침에 일어나기 싫으니까 책 한 권을 들고 가요. 노트북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도 안 갖고 갑니다. 왜? 집에서 연락 올까봐. 그죠? 이 새끼 어디 갔어?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걸어서 저희 집 앞에서 이제 스벅까지 한 7분 정도 걸리거든요. 7분이면 가깝잖아요. 그죠? 저희 집이 동네가 좋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스벅까지 종이 한 장하고 책하고 딱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까지 봐야지 하면서 가서 이제 딱 2시간 정도 보고 빡세고 하고 와요. 그리고 이제 A4용지에 뭘 적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것만 이제 사진 찍어갖고 이제 하는 거죠. 집에 와서.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그렇죠? 집에 와서.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절대로 오후에 공부해야지 그러면 절대 안 해. 내 경험해 보니까 오후에 정말 더 하기 싫어.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아침에 잠깐 2시간 하고 오죠. 그럼 이제 그분이 일어나십니다. 그렇죠. 한 10시쯤 일어나셔서 이 새끼 어디 갔어? 야, 너 아침에 내가 토스트 먹는 거 몰라? 이러죠. 그럼 이제 달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이제 베이컨 구워서 이제 아침 식사 드리고 이제 눈치 보면서 이제 있으면 이제 나 어디 나갈 때 있으면 나갔다 알아 그러면 이제 나가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 제가 약절 많이 잡혔겠죠. 예. 속으로 이 새끼 바람피다 걸렸을 거야, 그렇죠? 예. 예. 자, 됐어요. 예, 그래 하지 마시고. 예. 저보다 이제 연로하셔서 예, 제가 이렇게 잘 보좌해야지 오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일요일날 공부하실 마음이 있으면 오래 할 생각하지 마시고 한 2시간 빡세게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그죠? 나갔다 도서관을 가도 딱 2시간 책 한 권만 딱 갖고 어디까지만 보겠다. 문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한 20문제 딱 풀고 오겠다. 그래서 딱 풀고 오겠다. 이게 딱 단순하게 생각해야지 뭐 복잡하게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공부 못 하거든요. 그냥 우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수업 배우잖아요. 그러면 프린트 있잖아요. 프린트 그냥 오늘 배우는 프린트 있잖아요. 오늘 배우는 프린트 그거 하나 딱 들고 가는 거야. 들고 가서 A4 용지 옆에 놔놓고 외울 수 있을 때까지 쓰면 되는 거지 뭐. 그 정도로 단순하게 공부해야 돼. 공부를 하는 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돼. 왜냐면 쌓여서 공부가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뭐 하루에 아침에 공부한다고 갑자기 실력 팍팍 느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공부 정비법 공부한 거 뭐 주말에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대신 공부를 했을 때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셔야 돼. 오늘 공부를 뭐 했는지를 밤에 적어놓는 것도 좋아요. 저는 이제 밤에 뭘 적거든요. 뭘 했는지 오늘 공부 강의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일주일치 뭘 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말에 제가 뭘 하냐면 바로 이제 일주일치 강의할 중 여러분들 강의할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번 주에 또 어떻게 강의해야 될지 다음 주에 강의할지 정리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어떻게 설명을 할지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요. 이게 한 몇 년 정도 그렇게 대충 울거먹다 보면요. 실력이 떨어져요. 실력이 떨어지면 수업이 질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저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설명을 하는 건데 설명이 문제랑 연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강의를 하는 게 설명하고 문제가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내가 문제를 안 풀어보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강사도. 왜? 그래야지 학생들 입장을 고려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사람이지 설명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들도 제가 문제를 풀면서 이 부분이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기출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통신 30, 60일에서 하고요. 그 관리청에서 분양석에 나를 기준 하는데 밑에 환지 기준이라고 돼 있죠. 우리 환지 기준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위지면 토수이환이죠. 위가 뭐냐 위치고 지가 지목 쓸 필요 없어요.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인데 위지면을 갖다 우리가 면적식이라고 했어요. 그 토수이환이 뭐예요? 평가식이죠. 이게 우리나라 절충식이잖아요. 그럼 되게 7가지를 갖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처분 기준은 딱 3가지죠. 면, 이, 환 3가지만 봅니다. 이게 왜 면이만 보냐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부분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럼 왜 적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제가 환지를 해줄 때, 관리처분 해줄 때 보면 환지는 주로 땅이지만 관리처분은 주로 건물인데, 단순하게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1차가 대지권이에요. 그래서 그걸 면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5층짜리 아파트에서는 1층하고 2층하고 3층, 4층, 5층 권리가액이 다 달라요. 왜? 5층이 비싸요, 싸요? 싸지. 2층은 비싸요, 안 비싸요? 5층짜리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5층짜리는 2층이 비싼 거거든. 저는 5층에 올라오면 다리 부러져서 못 가요. 자, 그럼 좋다는 거야. 그러면 이용사항에 따라서 권리가액이 다르겠지. 그 다음에 동향하고 남향은 가격이 다르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면이환 세 가지만 검토한다는 거야. 간단하게. 여러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는 부분이 많이 적잖아. 땅에 비해서. 단순하게 보는 거야. 그 세 가지 검토하니까 그냥 여러분이 복잡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환지하고 관리처분 중에서 관리처분이 뭐예요? 보는 면이 더 적다, 많다. 적다.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다 분양 설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인가고시라고 돼 있죠. 나 이렇게 할래요? 라고 인가했어, 안 했어? 그래서 사용수익 정지가 된다 그랬죠. 왜? 그때부터 철거 들어가니까. 임차권자 권리조정 아까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보증금 주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제 인가고시 되면 이제 공사 착수가 되는데, 이 공사 착수가 뭐냐면 철거, 시공, 준공이 여기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파트를 때려 부시는 거죠. 철거하는 거예요. 그럼 다 건물이 지어졌어, 안 지어졌어? 지어졌죠. 그럼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이전 고시하면 다음날 뭐야? 소유권이 이전되고 청산금이 확정되는 거야. 알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좀 설명할 거냐면 핵심 2를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사업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칠판 보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여기 이제 조시 저소득 중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방식에 했을 때 아까 여기 사업의 방식이라고 맨 오른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방식이 네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 수, 환, 관이거든요. 뭐라고? 스, 수, 환관. 그래서 다 외우셔야 돼. 스스로 방식, 수용 방식, 환지, 관리 처분 방식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스수환관, 스수환관. 그렇죠? 이 네 가지야. 자, 근데 재개발 방식은 뭐야? 관이죠. 환관. 환지랑 관리 처분이에요. 근데 재건축은 관만입니다. 관리 처분만 돼요. 왜냐면 관리 처분 때문에, 관리 처분이라는 게 재건축 때문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사업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중앙형 개선 사업은 스스환관 네 가지 방식이 사용할 수 있어. 스스로 방식, 수용, 환지, 관리 처분인데 재개발 사업은 뭐예요? 환지랑 관리 처분만 가능해. 재건축은 뭐예요? 관리 처분만 가능하다. 사업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돼. 됐어요? 근데 거기서요, 시행 방식에서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네 가지 방식이 가능하고, 재개발은 환지랑 관리 처분 가능하고, 재건축에서 환지 X 관리 처분만 되죠. 근데 이제 주로 재건축은 아파트를 짓거든요. 이 아파트를 짓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재건축하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재개발 지역에 비해서 핫할까요? 핫 안 할까요? 핫하죠. 동네가 좋은 동네야, 재건축은. 아파트 지역이. 아주 핫한 지역들도 있어요. 아주 핫한 지역 같은 거 요즘에 추세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재건축에서 중요한 게 종상향이에요. 몇 종으로 올려주느냐. 예? 이거 있었던, 저는 1종, 일반주의 2종을 갖다가 3종이나 준주거주로 때려줘야 되거든. 근데 요즘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짓는 거야. 이 동네가 되게 핫한 지역이야. 핫한 지역인데, 그러면, 여기 건물은 원래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35층이 데드라인이거든요. 35층. 근데 여기서 야 50층 줘 이런 거예요. 여기도 뭐야? 50층 줘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럼 고밀도로 줘야 안 줘요? 고밀도로 짓는 대신 여기다 공원을 지라는 거야. 가운데다가. 오케이? 그러면 고밀도로 지는데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차라리 이게 낫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데 이 동네가 핫한 지역일 경우에는 이 지역을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으로 뽑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용적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피스를 갖다 분양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 모든 재건축이 그런 게 아니라 재건축 지역 중에서 핵심 지역이 있거든요. 핵심 지역에 대해서는 뭐한다? 종상향을 이빠이 쳐버리는 거야. 근데 거기다 오피스를 지을 수 있도록. 왜 오피스텔이 들어가려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이 돼야 되거든.
그럼 전체에서 뭐야? 지금 그래서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이 오피스텔이 들어가죠? 오피스 쌍준이야. 쌍준이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 비율 중에 30% 이하로 해야 돼. 30% 뒤에 설명해 드릴 건데 30%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오피스가 들어가면 재개발이야 재건축이야? 재건축이라고. 이게 이제 실제로 제가 부산을 잘 모르니까 제가 살던 동네에 지금 안 살아요. 이게 서울에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이제 이게 북쪽이 남쪽이잖아요.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동쪽이 이제 잠실이라는 데가 있죠. 잠실에 보면 여기가 롯데월드라는 데가 있어. 롯데월드. 이 롯데월드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잠실 주공 5단지가 있어요. 여기가 15층이거든. 요 라인들은 다 이제 5층짜리 아파트야. 근데 지금은 다 재건축이 됐고 여기가 하나 남은 재건축인데 이게 통과가 됐어 얼마 전에. 근데 여기가 이빠이 짓거든. 그 대신 공원을 조성해. 그럼 이 동네는 완전 빼박 역세권이야. 그냥 다 붙어 있어 완전히. 그러다 이러다 보니까 이 동네도 뭐 옛날 연탄 떼던데야. 지금 이제 도시가스 바꿀 때 우리 돈 냈거든. 도시가스 내라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초중고 여기서 다녔으니까. 근데 이 집에서 이제 이 동네가 이제 핫한 동네가 됐는데 문제는 아까 요 방식을 아까 고밀도로 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오피스텔을 분양을 해야 손익분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밀도로 지는 대신 상업지역 준주거에 종상향 이빠이 치는 거지. 여러분들 사는 동네는 종쳐봐야 3종쳐 주거든. 근데 여기는 상업지역 준주거까지 쳐버리는 거야. 근데 그 상업지역 준주거 비율을 전체를 다 아파트를 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다 상가를 질 수는 없고 30%는 뭐야? 주상복합 지니까 어차피 오피스텔을 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지. 그 대신 이제 공원 조성을 해주는 거야. 용적률 올려주는 대신 초고층을 짓는 대신 빈 땅이 생기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업타운과 주거타운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하여튼 그렇고. 그러면 그거 이제 얘기하려는 거야. 그래서 그 오피스가 그럼 전체에서 오피스가 들어가면 재개발, 재건축이란 말이야.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기반시설에 대한 얘기 보자. 주거 환경에서 극히 열악해 이렇게. 재개발은 열악하지. 재건축은 양호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 극히 열악한데 시행자라고 돼 있죠. 여기다 이제 시행자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 X라고 써요. 조합 X.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 뭐야? X. 조합을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 세모라고 써요. 재건축은 조합 필수야. 재건축이 조합 동그라미거든.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뭐야? 조합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재개발은 조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 재건축은 뭐야? 조합을 반드시 해야 돼. 그러면 봐봐. 거기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 그 열악한 지역인데 조합을 하는데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죠. 근데 재건축은 뭐야? 조합을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추진위원회가 없을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없지. 근데 재개발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재건축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을 안 만들고 지네들끼리 약속으로 정해서 그냥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20명 미만일 때는. 20시험에 출제돼. 이게 법이 없었거든. 올해 바뀐 거예요. 20명 미만일 때. 됐어요? 그런데 봐봐. 여러분들이 조합 거기 20명 이상일 때 조합의 원칙에서 과반수 동의라는 표현이 있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합이 사업을 할 때 20명 미만일 땐 토지 등 소유자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한다는 건 조합 안 만들고 하는 거 위에는 조합 만들고 하는 건데 크게 차이가 없어. 위에 조합을 만들고 하는 재개발에서 조합이 원칙 과반수 동의라는 표현 있죠. 원칙의 과반수 동의가 무슨 말이냐면 자 설명을 들어볼게요. 원래 단독 시행하고 공동 시행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단독 시행이라는 건 뭐냐면 봐봐요. 일단은 재개발을 하는데 일단 조합을 만든다. 조합이 시공업체를 선정하지. 그럼 시공업체는 뭐를 받아? 시공비를 받는 거야. 평당 얼마 시공비를 받고 모든 영업이익은 시공비 주고 남는 거는 조합이 갖는 거야. 이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이야. 근데 조합이 추이를 타는 거야. 이거 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미분양되면 일반 분양이 안 되면 우리 망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누구야? LH공사라든지 현대건설을 끌어들여.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야? 시공비를 받는 거야? 아니면 먹고 이익을 나누는 거야? 이걸 나누는 거지. 근데 이게 리스크가 적어지지. 수익은 뭐야? 역시 적어지지. 근데 이걸 갖다가 마음대로 조합장 혼자 결정해야 돼? 조합원들이 다 깡패처럼 모여서 결정해야 돼?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과반수가 동의하면 컨소시엄을 결정해서 같이 나누면 동업으로 가는 거야. 동업을 할 때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하면 2분의 1이야 과반수야. 2분의 1이면 안 되잖아.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불안하면은 뭐야? 공동으로 나눠 먹기를 하는데 나눠 먹는 놈이 어떤 놈이냐? 시장, 군수, 주공 등. 알겠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뭐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라고 돼 있지. 이 건설업자는 뭐냐면 일반 건설사를 얘기하는 거고, 등록사업자는 건설사는 건설하는데 주택사업 면허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 지금 부영사랑으로 뭐 모든 아파트 회사, 포스코 이런 데는 주택사업 면허가 다 있어. 그러니까 건설업자랑 등록사업자는 같은 놈이라 생각하시면 돼. 주택사업 면허가 있는 거야. 주택법상에 우리가 등록사업 주체라고 나와. 주택법에.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프로지오 이런 애들이야. 그러면 걔네들이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자라고 돼 있지. 그 대통령이 정한 자를 찾아봐야 돼. 안 찾아봤더니 대통령령에 찾아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신탁회사하고 한국감정원이라고 써 있어. 얘네들하고 이제 이게 대통령을 정하는 애들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신한 그렇죠? 예. 신탁회사나 한국감정원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애들이 대통령에 정해져 있어. 그럼 얘네들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예, 사업이 리스크가 크니까 신탁회사가 들어가면 리스크가 좀 적어지거든. 한국감정원. 근데 봐봐요. 재건축 봐봐. 재건축도 원래 혼자 하죠. 근데 과반수 통해서 시장구수, 주공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인데 대통령령 있어 없어? 없죠. 왜 대통령령이 없냐면 재개발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재건축은 리스크가 별로 없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편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야?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죠. 신탁회사가 들어갈 필요가 없고 한국감정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지. 간단하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위에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보자. 이거 주거환경 조합이 없잖아. 이 1, 2, 3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합이 못한다가 중요한 거야. 1번에 보면 스스로 계량 방식이라고 돼 있죠. 아까 스스로 계량 방식 생각나시죠? 이거는 그냥 돈을 갖다 쏟아 붓는 거지. 집을 새로 짓는 거야 거의 안 줘. 거의 안 짓지. 그러면 시장 군수가 그냥 도시가스 놔주고 빠지는 거거든. 근데 거기 주공 등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는 게 봐봐요. 아까 제가 봐봐요. 이게 지금 아까 여기 있을 때 이게 이렇게 놔준다고 했죠. 그럼 여기 지금 길을 넓히게 되면은 여기 집들이 날라가 안 날라가? 날라가니까 이걸 갖다 땅을 사가지고 집을 몇 개 지어서 이 사람도 입주시킨다고 했지. 부득이하게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집을 지어야 될 수도 있지. 근데 그냥 도시가스만 놔주면 집이 더 부서질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원칙은 시장 구수인데 필요하면 주공 등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수용 환지 관리 처분은 이건 집을 때려 부시는 거야. 1번은 집을 거의 때려 부셔, 아니면 조금만 부셔. 조금만 부시거나 안 부시는데 2번 같은 경우에 부셔야 되잖아. 근데 시장공사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LH공사한테 맡길 수도 있고 건설업자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어. 근데 건설업자하고 공동으로 한다는 얘기는 임대아파트를 많이 줘야 되니까 빨리빨리 줘야 되니까 하는 거고, 이거 큰 의미 없어. 이거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핵심은 조합이 한다 못한다. 못한다. 오케이 끝. 그러면 재개발은 조합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해. 이씨 뭐야 이씨 이심이만 알겠죠? 이씨 20이 중요해. 이씨. 그럼 토지 등 소유자란 말이 나오면 뭐가 돼요? 재개발. 그렇죠? 재건축이야, 재개발이야. 재개발 이렇게 돼요. 그걸 이제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 20명. 됐죠? 됐어요? 예. 그럼 설명이 됐고, 그러면 이제 프린트해서 설명할 게 없어. 예, 오늘 일단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교재 289페이지로 가는 거야. 지금 제가 설명할 것 중에서 이제 거의 한 90% 설명했는데 289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를 살짝 넘겨보세요. 289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가 용어정의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택법에 가면은 용어가 나와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재개발도 정비법도 용어가 좀 특이한 용어들이 있어요. 국회법에서 나오지 않는 용어들. 아까 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열악하면 뭐야? 재개발이죠. 극히 열악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죠? 양호하면 재건축이잖아. 이게 용어정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출제를 할 때 용어정의 한 문제를 배정을 해요. 6문제에서. 근데 용어정의는 웬만하면 맞출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용어정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교과서 이제 법의 목적부터 있습니다. 목적은 일단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이 법은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회복이란 건 많이 아픈 거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원칙으로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키워드는 회복이야. 회복이라는 건 뭐야? 아픈 거야 안 아픈 거야? 아픈 걸 회복시키는 거지. 그래서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뜨는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고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예.